안녕하세요. 범블라먹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2022년 당시에 입주권 거래 일주일 새 무려 11% 폭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제 새롭게 막 출발한 12,000채 되는 신축 아파트, 그것도 강동구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이 아파트가 불과 7일 사이에 입주권 가치가 10% 넘게 폭락을 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84제곱 34평 기준 16억 정도의 입주권이 일주일 사이에 15억 원, 11%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어떤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2024년 11월에 이제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 프리미엄을 어마무시하게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마다 빠져나가는 굉장히 신박한 어떤 우회로가 있었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굉장한 어떤 시세 가치를 좀 갖게 됐죠. 당시 15억이었던 입주권이 이제 30억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3년 안에 15억 정도가 올라버린 건데, 당시 15억 정도의 입주권에 진입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배 이상의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 뜯어보면 6월 27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나왔던 날에 29억 5천 찍혔었죠. 근데 이게 7월 1일, 그러니까 7월 달 거래는 딱 2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이. 그만큼 강동구도 거래량이 좀 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 28억, 거의 1억 5천 정도 떨어지는 어떤 거래가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 29억 8천, 다시 1억 8천 정도 더 치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시세가 하락하는가 싶으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커버가 되는 그런 어떤 거래가, 최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12,000채라는 엄청난 물량을 지금 자랑하는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이게 하락 추이가 그닥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최고가가 경신이 돼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거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 부자가 확실하게 둔촌주공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큼 고점에 물려 있어도 더 치고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지금 서울의 강남 3구, 4구에 포함되는 아파트들 대부분 외국인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임장 크루, 그러니까 버스 타고 서울 요지요지의 아파트들을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킹을 한다는 얘기죠. 딱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내에서 대출 받을 이유 없어. 자국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이 집들을 하나 둘씩 거의 포트폴리오 하듯이 딱 구비를 해놓으니까,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는 6억 규제에 딱 묶여 있고 현금 부자라고 하지만 지금 아파트 값이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요 고점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현금 부자들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외국인은 좀 입장이 다르잖아. 확실하게 뭔가 좀 가치가 보이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 가능성 높죠. 근데 대체적으로 중국인이 66.9%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미국, 베트남, 캐나다 순인데요. 중국인은 서울에서 좀 많이 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것으로 보이고, 이 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내국인이 물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도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풀은 어찌 보면 시장 개방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관세 협상 촉각을 세우고 협상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동산 부분은 지금 거의 외국인들 들어와서 자국의 그 달러 가지고 또 혹은 위안화 가지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규제를 거의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최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호관세 15% 타결됐지만 3,500억. 이거 환율로 환산하면 491조. 펀드 투자를 통해서 또 재정적 부담을 또 안고 가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 4구에 포함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 신고가의 경종이 비강남, 그리고 수도권, 인천, 경기권 전역으로 다시 전체적인 집값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어떤 외국인 이 부동산 접근에 대한 이 규제가 마련이 돼야지 보다 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정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43평짜리도 지금 33억 최고가를 6월 13일에 찍었는데 32억 5천까지 조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는 아직 7월 거래가 나오질 않아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50평대도 4월 달에 41억 5천을 찍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의 궤적이 아까 말씀드린 7월 2일 날 나왔던 29억 8천 외에는 거의 뭐 상반기에 나왔던 거래 외에는 신고가 궤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부동산 쇼핑일 가능성도 뭐 점쳐볼 수가 있는 거니 가능성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서울의 요지요지에 박혀 있는 그래도 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가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이 양반들은 뭐 그냥 자국의 달러나 위안화나 뭐 풀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사들이니까 확실히 부동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투기에 가깝죠. 이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활발히 되면서 고점에 아파트 값이 딱 물려있는 곳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매가는 외국인의 어떤 영역이지만 전세가는 뭔가 지금 상황의 팩트를 아주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외국인들이 전세 안 살아. 거의. 그죠? 그리고 전세 수요 지금 말라가요. 대체적으로 이 전세가 백업 현상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이제 매매가도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고가, 최고가가 불꽃놀이를 빵빵 터트려도 결국에 가서는 이 전세가의 어떤 기반이 딱 다져져 줘야 그 궤적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붕괴가 돼버리면 고스란히 그냥 곤두박질 칠 가능성. 만약에 그게 외국인 거래라면 뭐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매매가가 박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전세 최고가가 지금 31억을 찍었었습니다. 둔촌주공이. 근데 지금 10억대, 그리고 대형 평수 같은 건 18억대, 거의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로 붕괴될 수, 그리고 20억 정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시세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도 줄어갈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뭐 공격적으로 전세보증금 활용할 지금 뭐 개재도 안 되잖아요. 지금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혀 활용을 못하니까. 그리고 둔촌주공은 거주 의무, 지금 의무도 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한 그런 어떤 전세 환경이 조성이 될 가능성 높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속해 있는 매매가 현장도 고덕주공 9단지 6억 8천, 고덕그라시움 5억 정도, 고덕숲 아이파크 3억 7천 정도, 거의 뭐 20%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특별한 거래인 것 같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8월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엄청나게 이 하락 추이가 확산될 조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전세가가 10억 이상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매매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동구의 전세가 역시도 확실히 뭐 7억 이상 떨어져 나가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르체, 그리고 삼익 그랜맨션 2차 역시도 7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네요. 고덕주공 9단지가 뭐 매매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도 전세가 거의 동일하게 7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전세가가 깎이기 시작하면서 매매가에 지대한 영향, 출렁거릴 수 있는 어떤 임팩트 한 방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죠. 강동구 거래량은 뭐 확실하게 지금 줄고 있고요. 거의 뭐 900건에서 100건으로 거의 10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 금액은 지금 뭐 7월 들어서 확실하게 지금 내려앉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강동구의 대장단지 12,000채, 뭐 입주 프리미엄 확실하게 물고 15억 입주권이 30억대는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거래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 거래이기보다는 신고가 중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거래가 어느 수순에서 딱 끊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전세가의 어떤 하방 압력이 매매가 역시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붕괴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강동구의 집값 조정기도 급박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8월 시작함과 동시에 이런 양상은 아주 속도전 양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 서초에 이어서 뭐 송파도 그렇고 강동구도 그렇고 용산, 성동구, 대출 규제의 뭐 상당폭 축소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강남구가 0.11, 송파구가 0.41, 강동구 0.07 계속해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집어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고스란히 전체적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0.16에서 0.12로 확실하게 지금 셋째 주보다 넷째 주가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고드름이 달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매도세도 굉장히 좀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생각 이제 다 집어치우고 가격을 던지기 시작하는 투매에 가까운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규제가 나오면서 뭔가 집값 자체가 휘청거리면서 그냥 단박에 주식 시장처럼 깨져나가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부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부자가 아닐 부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 없는 자산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황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 8월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뭐 분양시장은 잠실 루엘 나온다고 하는데 현금 12억 있나요? 아니 현금 12억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금 부자들도 현금 단월로 12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포트폴리오로 끼워 넣고 있죠. 주식, 채권,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뭐 꼬마 빌딩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1억 정도 남기고 한 11억 정도를 뭐 다 투자로 집어넣죠. 그죠? 이런 어떤 이 생짜 12억 가지고 이 분양시장에 뛰어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10억 로또라고 하지만 이거 216가구 나오는데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분양시장이 너무나 이게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강남권은 비강남권대로 강남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농축시킨 분양가 내놓으니까 손절 쳐버리는 거고 강남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오는데 10억 차익이야.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물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자금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충분히 10억 로또 차익 챙길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현금 12억 현금 박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런 어떤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전용 30평대 분양가가 17억에서 18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분양시장은 완전히 지금 왜곡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냥 실수요자가 건전하게 잘 일해서 착실히 저축해서 청약통장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고 투기판적인 어떤 요소들이 뭐 굉장히 농후해졌기 때문에 이 현금 10억 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실수요자 외에 다른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요 10억 따먹기 위해서 또 우회로와 틈새를 삐집고 들어오긴 그런 어떤 양상으로 또 크게 번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잠실 루엘 인근 아파트 가격만 봐도 뭐 어마무시하게 뭐 그동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연초에만 해도 뭐 27억을 찍었고 신고가는 뭐 35억까지 찍었었습니다. 파크리오 같은 경우, 장미 1단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잠실 루엘도 이제 신축 프리미엄 충분히 둔천주공처럼 뭐 맞받아 칠 수 있으니까 다시 쭉 하고 올라갈 가능성 엿보인다 싶으니까 10억이 뭡니까? 충분히 뭐 15억, 배로 뭐 30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기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걸요. 실수요자 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어떤 이 자금의 흐름,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가치의 왜곡 현상이 이게 단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송파구 잠실 AS 같은 경우는 뭐 4억, 리센치 같은 경우도 3억 5천 정도, 12%에서 뭐 2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죠.
34억 하단계 35억. 이거 같은 때잖아. 같은 30억대잖아. 15억대가 11억대. 그죠? 10억 이상 넘는 그런 또 아파트고. 그러니까 거의 한 반가에 할 수 있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수순으로 좀 떨어져 줘야 확실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이보다는 좀 한꺼번에 쭉 그냥 빠지는 그런 분위기. 8월부터 확실하게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잠실주공 5단지도 뭐 지금 뭐 41억 7천으로 신고가 찍었다고 하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신고가 찍었는데 등기가 하나도 없어. 올림픽 파크포레오는 아직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안 올라오고 있는 건데,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단지 아닙니까? 근데 신고가 쭈르륵 찍은 거 다 뜯게 보면 등기가 없어, 등기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 한국 아파트 먹기 쉽습니까? 그죠? 치고 빠지기 할 가능성 굉장히 좋으니까 이게 등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강남 3구와 4구에 소속된, 포함된 이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 이런 어떤 맹점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여기도 지금 뭐 전세가가 지금 2억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세 최고가가 지금 9억인데, 많아 7억이네. 그죠? 그러니까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더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의 실세를, 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 수순이라 보여지고요. 뭐 아무튼 지금 갭 투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전세 시장은 고스란히 이 가격의 현장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 신고가보다는 전세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도 역시 지금 뭐 거래가 뚝 떨어져 있고, 이 떨어진 거래에 의해서 거래 금액도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우시티가 최근에 뭐 7억 5천 정도, 7억 정도, 그리고 송파 파인타운이 5억 5천. 송파구도 확실하게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25%에서 35% 정도 하락 추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헬리우시티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29억에서 최근에 7월 16일 거래가 22억까지 떨어지는, 아마 이게 20억 수순이 깨지게 되면 헬리오시티 상당히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 높겠고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43에서 0.12인데 아마 이제 마이너스 아래로 고드름을 확실하게 매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담대 금리 역시도 뭐 2022년에 8%까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영끌족들이 뭐 난리가 났었는데, 뭐 1월부터 10월까지 5%에서 8%, 4%, 7%까지 어떤 거의 일률적이었습니다. 5대 은행이 엄청난 고금리를 물렸었는데 당시에 미국 국채금리가 문제였죠. 지금 미국 국채금리 확실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요. 4.4%에 가깝고 30년물은 거의 뭐 5%에 육박하는, 거의 일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고점에 물린 금리는 내려올 생각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금리, 특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역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환율도 1,406원 찍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는 당연히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법인세 전국한 1%포인트씩 지금 인상을 했어요. 이제 증세도 시작이 되면서 이게 대주주 기준 주식 양도세도 50억에서 10억 수준으로 허들을 낮추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세수 부분에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4%, 뭐 3%까지 뭐 금리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오는 금리는 4%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 순식간에 또 찾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그만큼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주택담보대출 지금 K뱅크가 4%대고 나머지 뭐 3% 중반에서 3% 후반까지 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이게 뭐 대체적으로 우대금리죠. 한 4%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2, 3%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본은행이 오늘 4회 연속 0.5% 동결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물가 전망치가 지금 상당 부분 좀 어려울 걸 가능성 높고, 성장률도 계속해서 뭐 정체되는 분위기니까 앞으로 일본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 수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트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지금 4.5, 2.5, 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벌어지다가는 이거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밖에 없겠고, 한국 경기 또 뭐 부양시키자니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 바라보니까 이거 인하할 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추이도 계속적으로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미국의 5연속 금리 동결에 하나는 추가 인하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급지 아파트들 뭐 신고가 찍는다고 하지만 역시 이런 금리 추세가 앞으로의 전세가를 더욱더 내리누를 가능성이 높고, 매매가 역시도 동반해서 찍어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거래량 빠지고 거래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이 자본시장의 움직임, 결국에 와서 자산시장에 묵혀 있었던 그 모든 자본들이 역행해서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가기 위한 어떤 선순환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증세 문제 때문에 금투세도 지금 오르고 상당 부분 좀 움찔거리는 어떤 이 증세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장도 그닥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적인 어떤 하락세는 내려오지 못하는 금리가 거의 지금 집값의 하방 압력을 내리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 결국 인천 경기도 지금 반토막 굴욕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의 반토막, 세토막까지 갈 가능성도 높아요. 강남 3구도 지금 경매 낙찰률도 뭐 31%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역시 앞으로의 신고가는 8월 들어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씨가 말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8월은 확실한 집값 조정기의 양상이 대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우회로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최저 비용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가가 아닙니다. 전세까지. 전세가가 지금 대출 규제에 의해서 확실한 시장의 팩트를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전세가의 추이는 매매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잘 지켜보신다면 아주 좋은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골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랑 목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